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50대쯤 되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 예상을 하며 글을 써보네요. 철부지 막내 아들과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하루였어요. 친정도 비빌 언덕이 아니었고 시댁은 말해 뭐해 느낌이었죠. 그때는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었는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 사니 이렇게 힘든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내 자식들은 배불리 먹이겠다고 참 많이 노력했던 지난날이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절 힘들게 하는 건 시어머니의 차별이었어요. 애초에 끼리끼리 만난 저와 남편보다 똑똑한 아주버님의 와이프인 형님을 정말 예뻐하셨고,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공주님,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수리 같은 존재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시어머니였기에 참아왔던 나날이었네요. 너희한테 돈 한 푼도 해줄 수 없다. 뭐 엄청 떵떵거리고 사는 집도 아닌데 뭐 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알아요. 다 사는 게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 노후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되니까 저희 걱정은 마세요. 네 남편이 큰아들처럼 대학을 나왔냐? 아니면 너희 부부가 직업이 좋기라냐? 참, 니네만 보면 한숨 나와. 그렇다고 뭐 하나 떡하니 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 할 말도 없고 말이야. 저희 걱정은 마세요. 아휴,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지 말고 좀 더 나은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이런 걱정은 안 하잖아. 아무리 요즘 시대에 개천에서 욕난다지만 너희 부부 같은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부동산집 딸이랑 결혼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얼씨구 이제 와서? 넌 네 팔자 네가 꼰 거야. 네 형처럼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좀 집 좀 사는 여자애 딱 데리고 와서 결혼하든지 했어야지. 너희만 보면 한숨 나온다. 어머님이 보태주실 것도 없으신데 뭘 한숨이 나오세요. 어머님의 말을 듣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이었어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무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참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참지 못할 때는 시어머니에게 대들기도 했던 날이었네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맨날 뭐 돈 많은 여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기분 안 좋죠. 그리고 태희 씨랑 저랑 비슷한 수준이 만난 거잖아요. 당신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장난삼아 말씀하신 걸 뭘 그리 정색을 해. 엄마 민망하겠다. 놔둬라. 제가 나 무시하는 거 어디 한두 번이니? 이래서 많이 배운 여자가 어른도 공경할 줄 안다는 거다. 내가 이래서 널 처음부터 안 좋아했던 거야. 지금이야 애 낳고 사니 어쩔 수 없지만. 장남사랑 지극한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저를 향한 칼날을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야 한두 번 그저 장단 맞춰드리며 웃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 기분도 나빴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어머님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됐어. 네 형님 내온다니까 떡 맞춰놓은 것 좀 찾아와라. 우리 큰아들이 철편이라면 환장을 하잖니. 엄마는 나도 절편 좋아하는데 우린 대충 먹자. 어? 네 형 서울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드니. 머리 좋은 게 머리만 쓰면서 일하는 것도 죽을 맛일 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알았어요. 우리 큰애 오는데 또 뭘 해야 하나? 그 집 애들도 오면 먹을 거 많이 찾을 텐데 네가 시장 가서 이것저것 먹을 것 좀 사와라. 내가 얘랑 같이 전이랑 고기 좀 요리하고 있을 테니까 애들 간만에 오는데 많이 먹이고 싶어서 그래. 어련하시겠어요. 엄마는 형이라면 진짜 꿈쩍 못하신다니까. 많이 사올게요. 그래, 걔네 애들 먹성 좋으니까 하나만 사지 말고 좀 많이 사서 실컷 먹게 해. 그래야 걔네가 올 맛이 나지. 남편은 단 한 번도 기분 나쁘지 않은지 늘 장남사랑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가 봐야 했죠. 동서 우리 왔어. 어머, 떡도 하고 고기 반찬 많이 했네. 우리 애들이 많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너 이 시간에 올 줄 알고 우리가 딱 맞춰 해놨지. 서울에서 오기 힘들었지? 아우, 넌 어찌 더 세련되어졌냐? 여자라면 이런 맛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네가 잘해주지? 아마 너 보면 밥도 잘 넘어갈 것 같아.
어머님은 늘 기분 좋은 말씀만 해주신다니까요. 어머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신데요. 어머, 근데 동서는 좀 관리해야겠다. 벌써 잔주름이 자글자글하네. 여자도 관리해야 사랑받는 거야.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그렇지. 얘야 뭐 관리를 하냐? 얘는 너랑 달라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얘 뭐하냐? 먹을 거 내오지 않고. 우리 강아지들이랑 애미 배고프겠다. 애비는 어떻고? 얼른 앉아서 먹어. 네 어머님, 나 진짜 배고파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잖아, 동서. 아, 그러세요? 얼른 앉아서 드세요. 얘들아, 너희도 먹어야지. 니네 애들도 먹이려고? 걔넨 조금 이따 먹여라. 지금 서울에서 막 내려온 애기들이 얼마나 배고플 거야. 걔네 기다렸다가 먹으라고 해. 어머님, 저희 계속 음식하느라 애들도 많이 배고픈 상황인데 같이 먹으면 되죠. 많이 했는데 뭘 그러세요. 됐거든. 따로 먹어. 그 산적은 얼마 있지도 않잖아. 안 그래? 니들은 나중에도 해줄 테니까 그냥 서울 애들 먹이자. 어? 식탐은 하여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동서, 식탐도 많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먹는다고 실컷 먹게 하고 남은 거 애들 주면 되지. 쟤는 어려서 얼마 먹지도 않잖아. 그냥 그러려니 좀 해. 역시 큰애가 말도 잘한다. 얘가 말을 듣는 애니? 시애미가 무슨 말을 하면 꿈쩍도 안 하고 듣는 신용도 안 해. 그러면 못 써. 그러니까 못 배웠다는 소리밖에 더 들어? 어른이 식탐이 없어야 애들도 주는 거야. 어머? 얘네 니네 벌써 먹고 있니? 아니, 무슨 여기 집 애들은 걸신이 들렸나? 참나. 아침부터 형님네 준다고 음식하느라 애들도 얼마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자제가 안 되네. 아, 쟤 왜 저러니 정말 창피하게. 그럴 줄 알고 우리 큰애들 따로 줄 거 LA 갈비 조금 재놨다. 이거라도 해서 애들 주자. 역시 어머님이세요. 제가 어머님 덕분에 시골에 올 맛이 난다니까요. 형님과 어머니는 환상의 듀오였어요. 마치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처럼요. 결혼할 때부터 저를 그닥 탐탁치 않아 한 어머님이었기에 잘 지내는 것은 바라지 않았지만 어머님과 계속 투닥거리면서 지내는 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늘 어머님은 형님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서 며느리를 떠받들어 주었어요. 같은 며느리 처지로서 서운하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니 저 역시 오히려 어머님과 잘 지내려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죠. 말만 해라. 맛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 큰애 내조하느라 힘들지? 이게 큰이라는 사람들 내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네가 똑똑하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고 힘내. 알겠지? 집에 갈 때 게장도 싸줄게. 게장 손 많이 가는 걸 하셨어요. 역시 어머님 사랑 못 말려. 남편이 사랑을 못 받는 것도 모자라 저희 애들에게까지 미움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장남을 끔찍히 생각하셔서 그 집 자식들마저도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그로 인해 저희 애들은 늘 뒷전에 소외만 받는 날이었죠. 아, 잘 먹었다. 동수 잘 먹었어. 나 네일 아트 받아서 설거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괜찮지? 뭘 물어. 어차피 제가 다 할 거야. 요즘 큰애 사업 괜찮니? 제 대답은 안중에도 없었고 본인들끼리 정하더라고요. 네, 그럼 괜찮죠. 그래도 사업하는 게 힘든지 이 사람 요새 밤만 되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보약이라도 먹으면 좋은데. 그래? 그럼 내가 한 제 해줄까? 엄마가 돈이 어딨어요. 됐어요. 이 사람은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 왜? 우리 장남이 피골이 상접하면 안 되지. 그 정도 해줄 돈은 있다. 여기 경희 한이 언니 그렇게 잘 본다는데 여기 가서 약 좀 지어 먹자. 남편과 제가 폐렴과 기침으로 한 차례 아팠다는 걸 알았던 어머님이었지만 단 한 번도 약을 해주신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큰아들에게는 무한적으로 모든 걸 해주시라고 할 때마다 허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할 때 한다고 해. 당신도 보약 한 제 해먹어야 한다고 했잖아. 어머님, 이도 허리 많이 다쳐서 뜸치료랑 보약 필요한데요. 걔랑 얘랑 같냐? 그건 그냥 좀 뜨거운 데서 몸지지면 괜찮아져.
단순한 일 하는 내가 무슨 보약이 필요해? 원래 머리 쓰는 일이 진짜 힘든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만 기분 나쁜지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날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데리고 약을 지어 먹이러 가셨어요. 거기 한의원 진짜 진맥도 잘 짚지? 이제 너 피곤한 거 다 날라갈 거다. 우리 아들 힘들면 안 되는데 에휴 안쓰러워 죽겠다. 타지에서 힘들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엄마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챙겨서 보내줄 테니까 먹는 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더 황당했죠. 원래 엄마들이 장남 생각하는 게 끔찍하잖아.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형수 앞에서 표정도 안 좋고. 그래, 당신한테는 그렇다 쳐. 우리 애들 먹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건 아니지. 뭐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디가 어때서 그래. 엄마가 노인이라 그런 거니까 대충 이해해. 난 그래도 엄마 안 미워. 형수한테도 깍듯이 굴어. 알겠어? 뒷방 신세는 당신이나 해. 우리 애들 무시하고 나 그렇게 괄시하는 거 못 참아. 당신을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니까 우리까지 무시하는 거야. 대놓고 자기는 맨날 시실대고 얼마나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 알아? 괜찮다니까 그래. 그리고 원래 장남을 조금 더 편애할 수도 있는 거지. 괜히 분란 만들지 마. 네가 형수처럼 센스가 있었으면 형수보다 널 더 예뻐했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나를 더 다르게 보셨겠지. 본인이 찬밥이니 본인 가족들도 찬밥인 걸 모르고 저리 말하는 남편이 한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어요. 하루는 친정아빠가 운영하던 구두방에서 도난이 일어나 아빠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CCTV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친정아빠는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합의금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 아빠 그럴 뿐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요.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친정아빠가 혹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내가 확인 가능하냐? 그리고 그 돈을 왜 나한테 달래? 난 때려 죽어도 돈 없다. 어머님 싼짓돈 있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아빠 합의 안 하면 구속이시래요. 솔직히 돈 훔쳤을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그냥 벌 받으시라고 해. 거기서 밥도 주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네가 엄마가 있어 뭐가 있어. 오히려 들어가서 밥 얻어 드시고 좋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빠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이셨으면 애초에 절 이렇게 키우시지도 않았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단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그리고 저희 애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됐다니까 얘가 왜 이래?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리고 막말로 내가 왜 해줘야 하냐? 없는 집이라고 해도 정직한 집인 줄 알았더니 참나. 됐어. 나한테 빌붙지 말고 알아서 해. 어머님, 저희 아빠가 그럼 진짜로 돈을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죠? 그래요. 돈 필요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어떤 의미인 줄 잘 알겠습니다. 딱 잘라 얼마 안 되는 돈을 거절하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아무리 좋아하지 않아도 가족의 일인데 어쩜 저리 매정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100만 원도 없던 시절이라 백방으로 돈을 알아보러 다녔네요. 나 매정한 거 알면 나한테 돈 얘기 다시는 하지 말아라. 아니 큰애랑 너랑은 어쩜 이렇게 비교가 되니? 걔네 집 생전 가서 큰 소리 난 적 있어? 고상하신 사부인이랑 사돈어른 덕분에 큰애가 저렇게 자란 건지 같은 며느리인데 어쩜 이래? 어머님이 그렇게 뭐만 생기면 큰 집에 다 보태주시는데 당연히 형님은 잘하고도 남죠. 전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바라는 거 없이 그래도 며느리 도리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모질게 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둘째도 좋은 집에 장가가서 이렇게 어렵게 살지도 않았다. 물론 큰애처럼 머리가 좋은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말해 뭐해. 이젠 하다하다 인신공격까지 하시네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돈 얘기하지 말아라. 괜히 안 할 소리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다시는 안 하네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돈 얘기를 하겠어요. 그 전에 없었지만 오늘 뼈저리게 느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 척 못 들은 척 하였어요. 이 집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애가 타는 하루였어요. 남편도 백방으로 수소문 해보았지만 돈을 구할 데는 없었고 남편의 얘기마저도 시어머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다. 뭘 우리 엄마를 탓해. 막말로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면 벌 받는 게 당연하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 우리 아빠를 몰라서 그래? 그러실 분 아닌 거 알면서. 그래, 당신한테도 정말 실망이다. 백방으로 돈을 알아보던 중 다행히 친정아빠의 무혐의가 입증이 되어 풀려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거 봐라. 혐의가 없으니까 풀려나지. 뭐하러 합의금을 찾아다니니? 너도 참 너다. 이제 좀 괜찮아졌지? 네. 너 내가 돈 안 해줘서 삐졌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참나. 애가 소심하네. 그러게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풀어라.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잘 알면서 그래. 엄마가 돈 못 해줘서 얼마나 마음이 더 안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 좀 풀어. 놔둬라. 입이 대빨라와서는 뭐 어쩌라는 거야. 냅둬. 아니요, 섭섭해서 그래요. 형님 어머님 칠순 때는 바로 나서서 축하금 주시고 서울 애들 때때로 옷 사입히라고 돈 해주시면서 저희 아빠 급할 때 단 한 푼도 도와주시지 않는 어머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니,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건 아니지만 서울이랑 너무 편해하시니까 그러죠. 아주버님 정말 잘나셨죠. 머리도 좋으시고 사업체도 운영하시면서 형님도 그에 따라 내조 잘하시고. 그럼 저희는요? 가까운 데 살면서 어머님 맨날 잘 계시나 들여다보고 밥해서 나르고 병원 모시고 가고 그런 저희는 자식 아닌가요? 저 정말 어머님한테 섭섭해요. 한두 번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 일까지 겹치니 사실 너무 섭섭해요. 그만 섭섭해하라니까. 뭘 그렇게 섭섭해하냐. 솔직히 아버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그랬던 거지. 가족 같은 사이여도 공용고이고 사는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만해. 당신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래, 내가 나쁜 노인이지. 안 그러냐? 그럼 나한테 하던 거 다 하지 마. 그럼 될 거 아니야. 누가 나한테 밥 해대고 들여다보라고 했냐? 참나. 지들이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섭섭하다 뭐 어쩐다. 나야말로 너 그렇게 계산적인 거 치 떨려. 어머님과는 그렇게 막말을 주고받았고 제 마음속에 앙금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희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 자식들이 아니겠구나 싶으니 참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의 사업이 위태위태하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진짜야? 아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아끼고 아낀 회사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뭘 해줄까? 어머님, 지금 긴급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집 담보로 어떻게 안 될까요? 집 담보? 내가 가진 게 집밖에 없어서. 저희 믿으시죠? 이이가 어머님 실망시켜드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엄마, 저 믿어요. 지금 그런 거 가릴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 없어도 엄마 제가 모셔가지 누가 모셔가겠어요. 장남이 모셔야지. 네가 나를 모셔? 그럼요. 언제까지 시골 사실 생각하셨어요? 마지막엔 장남이랑 사셔야 해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집 하시고 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 알겠어. 그럼 그래야지. 역시 어머님이 저희 도와주실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아들인데. 걱정 말아라. 이 집 그래도 꽤 값이 올라서 엄청날 거야. 주택이어도 요즘에 여기 땅에 원룸단지 지으려고 하는 사람 많거든. 엄마 고마워요. 내가 꼭 모실게. 우리 장남이랑 살 생각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얼른 올라가서 일 처리해. 엄마가 집 팔리면 연락할 테니까. 아마 요즘에 집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금방 팔릴 거야. 엄마 짐 다 싸나오면 되니?
그럼요. 엄마가 나랑 같이 사셔야지.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가 장남인데 둘째네 근처에 사시는 것도 사실 마음이 쓰였거든. 이제서야 내가 아들 노릇하는 것 같네. 역시 내가 우리 큰아들 잘 키웠어.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게 되었고 그 돈으로 본인 큰아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두둔하던 남편 또한 이번 일은 조금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왜? 상관없다며. 충격이긴 한가 봐? 당장 어머님 어디에 모실래? 형네가 모신다며. 그럼 된 거지. 그 서울에서 시골 양반이 어떻게 사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당신도 어쩜 일이 아니래. 뭐가 그럼 어쩌라고. 뭐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으셨겠지. 엄마 집인데 별 수 있어? 난 왈가왈부 안 해. 나도 상관 안 해. 정말 철저히 어머님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라 얘기한 거야. 우리 아빠 구속될지도 모르는 판에 100만 원도 안 해준 양반한테 내가 뭐 바라는 게 있겠어? 나도 어머님 돈이라면 학을 뗀 사람이야. 남편은 어머님이 집을 팔아 본인 형사업에 보탬을 주셨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콜레를 풍기더라고요. 본인은 혼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며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찌나 꼴사납던지 사실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 당신 잘났다.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지나 마라. 그렇게 어머님은 생각보다 집이 빨리 팔리게 되었고 서울로 서둘러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신지 서울에 한 이틀 다녀오시더니 다시 저희 집으로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왔다. 아니, 버스도 복잡하고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 하루 종일 집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못 올 때 왔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엄청 잘해주신다고 하시던데 왜 오셨어요? 더 계셔보시지. 어머님 그렇게 큰아들 노래 부르셨잖아요. 뭐야? 그래서 싫으냐? 당분간만 이따 갈 거야. 그래도 니들도 자식인데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서울에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거기만 있으면 니들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왔지. 엄마 잘 오셨어.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셔? 오랜만에 애미가 한 닭백숙이나 먹어보자. 내가 서울에서 하도 매연을 마셨더니만 좀 뜨끈한 국물들이 필요해. 당신 들었지? 당장 장 봐와서 백숙할 준비 좀 해. 엄마가 드시고 싶대. 나 오늘 둘째 유치원 상담 간다니까. 그럼 갔다 와서라도 해야지. 엄마가 드시고 싶으시대잖아. 너 나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 어쩜 애가 그렇게 못됐어? 그게 아니라요. 제가 오늘은 진짜 백숙할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백숙을 해달라고 하시는 어머님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싶고 내가 또 얼떨떨하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 화도 나면서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해. 유치원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너 진짜 너무한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장 봐서라도 해드릴게. 그러니까 염려 마셔. 들었냐? 내 아들 맨날 이렇게 너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요. 그리고 어차피 좀 며칠 계신다면서 오늘 안 드시면 다음에 드시면 되지 그러세요. 얼씨구, 이제 나 집 없다고 저렇게 무시하는 것 좀 봐라. 어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여기 있겠냐? 나 갈란다. 아, 엄마, 주무시고 가야지. 시어머니는 제 눈치에 다시 가신다고 하였지만 남편이 저에게 엄청 큰 화를 내더라고요. 여기 내 집인데 왜 엄마를 네가 눈치 줘? 아주 웃기는 짬뽕 아냐 이거. 뭐? 지금 눈치라고 했어? 이게 눈치야? 나는 그럼 어머님이 뭐 하신다고 하면 발벗고 나서야 해? 내가 왜? 형님이라면 그래야지. 어머님이 오죽 잘해주셨어? 나 어머님한테 반짓꼬리 하나는 고사하고 맨날 막말만 들었어. 근데 내가 왜 어머님한테 절절 매야 하는데? 그때 남편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매우 놀랐지만 저 역시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손은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당신 날 때렸어? 네가 우리 엄마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손이 날아갔지. 당신은 내가 사람 같지도 않지? 뺨을 맞게 되니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었고 정신이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정말 백숙을 안 하는 게 잘못한 건가 싶은 것이 오히려 제 잘못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화도 났는데 그 와중에 말이죠. 솔직히 네가 지금 맞을 듯 했으니까 맞는 거지. 안 그러냐? 당신 후회할 거야. 나 절대 안 참아.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아주 웃기는 가시나 아니야 이거. 가시나요? 이제 하다하다 가시나라니? 남편이 너한테 잘하는 거 그거 네가 할 몫이야. 시부모 봉양 잘하고 그저 내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이유를 달아? 그리고 내가 오랜만에 니네 집 와서 이런 꼴을 봐야겠어? 그깟 백숙이 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대는지. 참 너도 너다. 정신 차려지지 이제? 너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안 그러면 나 네 꼴 안 봐. 솔직히 어른한테 그게 태도가 뭐냐? 네가 며느리면 며느리 노릇을 하란 말이야. 백숙 끓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유치원을 가네만 해. 나 화나게 하지 마. 알겠어? 그동안 제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인간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 의지를 하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고 이젠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형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죠. 아,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우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매일같이 이랑 싸우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눈치가 많이 보이셨나 봐. 그 착한 심성에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는 못하시고 그냥 내려가신 것 같은데 동서가 잘해드려. 제가 왜요? 어머님이 형님에겐 그렇게 천사표 어머님일지 몰라도 저한텐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을 눈치 보시게 해놓고 왜 집 팔아서 같이 살자고 하셨나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진짜 그러는 거 아니네요. 내가 왜 동서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됐고 어머님 잘해드려. 가뜩이나 마음고생 하시다 가셨으니까. 형님의 이야기에 참나 싶었어요. 저한텐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얘기하시는 어머님이 형님에게 찍소리도 못한다고 하니 더욱 어이가 없었죠. 다 싫고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지만 새끼들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얼굴들을 보니 어떻게 참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나 싶을 때 집안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 망해? 아니 부도라는 거야? 너 그럼 내가 집 팔아서 해준 돈도 날려먹었어? 다 날렸어요, 다. 애들 엄마도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 망했어. 뭐야? 얼른 큰애한테 전화 넣어라. 가긴 어딜 가? 남편이면 같이 이겨내야지. 글렀어요. 어차피 애들한테 빚 물려주고 그렇게 사느니 이혼하고 애들 엄마가 애들 키우는 게 맞아요. 아니, 너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해? 엄마, 저 이제 재기불능이에요. 이미 캐피탈이랑 돈을 하도 끌어서서 빚은 어마어마해 파산 신고해야 할 듯요. 형, 진짜야? 어떡하냐? 아유, 네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그리 될 리가 없잖아. 아니라고 해. 아니요, 맞아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의지가 안 생겨. 애들 엄마랑 일단 애들 좀 내가 만나 봐야겠다. 이럴 때일수록 같이 이겨내야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망해서 돌아온 아주버님을 두고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가면서도 어찌나 전전긍긍하는지 사실 그 모습도 참 그랬네요. 애미가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애미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야. 우리 큰애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믿는다고. 엄마, 형수한테 얘기 잘해요. 그래, 그래야지. 부부 사이에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건데 그냥 한 번만 얘기 잘해서 데리고 와야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처자식 없이 사는 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든 걔 마음 돌리고 올 거야. 엄마. 형수 마음 약하니까 잘해보셔. 하지만 형님에게 돌아온 답변은 차가운 말 한마디였죠. 저도 참고 살았어요. 그이 망했는데 제가 왜 붙어 살겠어요. 우리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지. 그게 어머님한테 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랑 너랑 옆에서 애비한테 힘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어? 아니요. 저 마음 독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어머님이 재산이 좀 많았어 봐요. 애 아빠 힘들 때 척하니 돈이라도 내주지. 솔직히 어머님 탓도 있어요. 뭐야? 너네가 집 팔아서 해줬잖아. 그깟 돈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 빚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뭐? 너 말을 그렇게 할래? 아, 저 찾아오지 마세요. 이랑 도장 찍었고 이도 다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니까.
괜히 오셔서 저한테 못 볼 걸 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내가 이렇게 피마. 우리 아들 건사 좀 해줘. 그래. 빚 많고 이제 너한테 도움 안 되는 거 알겠어. 그래도 처자식 잃고 걔가 어떻게 살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봐줘. 그이 그렇게 저희한테 잘하지도 않았어요. 돌려받는 거예요. 너 내가 그래도 얼마나 너를 예뻐했는데 나한테 이래? 다 옛말이에요. 현실 앞에서 별 수 있나요? 이제 저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세요. 저 안 돌아가요. 시어머니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안 되겠니? 그래도 네가 내 첫며느리고 내가 널 그리 아꼈는데. 그런 말씀이라면 하지도 마세요. 저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나마 애들 학군도 다 잘 나가는 학군인데 전학도 소리 소문 없이 시켜버리고 저도 힘들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형님은 매몰차게 어머님을 돌려보냈고 그런 일을 당한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아주버님과 함께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얼마나 당당하던지 엄마 편하게 있어요. 그리고 형도. 자네가 큰일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난 형 존경해. 고맙다. 그래도 동생이 있으니 좋네. 이렇게 따뜻이 대해주고. 파산 신고는 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떡해? 형, 다 걱정 마. 내가 해줄게. 뭐 신용불량자 된 거지 뭐. 이제 그냥 소소하게 농사일이나 하면서 해보려고. 엄마 이름으로. 난 괜찮아. 부도가 파산까지 한마당에 아무렇지 않게 농사를 짓는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정신을 못 차렸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큰아들은 뭐든 잘할 거라며 절대 기죽지 말라고 응원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환상의 콤비 저리 가라였죠. 농사지을 땅은 있고 촬영 엄마가 빌려준다던데. 아 그래 뭐라도 하면 되지. 엄마 이름으로 시작해서 형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집은 우리 집이 있으니까 집 걱정은 마라. 역시 우리 둘째다. 둘째가 최고야. 엄마 걱정 마요. 형 망해도 엄마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형이랑 엄마 잘 건사해서 살면 되니까 너무 속상해봐. 우리 둘째가 이렇게 든든할 줄 누가 알았어. 고마워 우리 둘째. 그러게 신세라고 생각 안 할게. 우린 가족이니까. 본인들끼리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바로 소리를 냅다 질렀죠.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에 살아요. 우리 힘들게 살 때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더니 이제서야? 당장 나가요. 당신 미쳤어? 형이랑 엄마가 갈 데가 어딨다고 내쫓아. 그리고 내 집이야. 힘들게 살아서 겨우겨우 집 마련했는데 내가 왜 우리를 등한시한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해? 나가려면 당신이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나가. 너 말이면 단 줄 아냐?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내가 내 아들 집에 살겠다는데 누가 말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쩜 애가 저렇게 모질어? 저보고 모질다고요? 어머님이 저희 아빠 구속될 뻔했을 때 했던 행동은요? 저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제가 뭐 몇백 해달라고 했나요? 꼴랑 100만 원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빠 보고 징역 살으라고 한 어머님을 제가 왜 모셔야 해요? 당신도 결정해. 난 당연히 우리 형이랑 엄마지. 미쳤냐? 이게 진짜 뭘 잘못 먹었나? 엄마랑 형한테 당장 사과해. 재수씨 너무합니다. 그래도 제가 시숙인데 막말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또 솔직히 제 동생 집인데. 망해서 동생 집에 얹혀 살려고 하는 주제에 뭐? 다 보고 너무한다고? 그렇게 개념이 없으니 뻔뻔하게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어머님이 하도 오냐오냐 키우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래, 나도 이 집에 미련 없어. 뭐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개뿔 없는 기집애가 뭘 그리 뼈들게 있다고 이렇게 재미없게 굴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콩고물 한 번을 못 얻어먹은 거야. 콩고물 주신 적 없어도 전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 일 있고 나서부터 사실 정말 어머님이 믿고 싫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 더 싫으네요. 저도 절대 못 살아요, 어머님이랑. 그리고 뻗대는 건 제가 아니라 뻔뻔한 어머님과 아주버님이죠. 이혼하겠습니다. 당신 들었지? 이혼 준비해. 예, 이혼해버려라. 쟤한테 뭐 빼먹을 거나 있어?
그래, 쟤 쫓아내고 우리끼리 살자 그냥. 아쉬울 거 없어. 엄마, 그래도 이혼이라니 애들도 있는데. 너 진짜 그만 못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가 너 용서해줄게. 내가 왜 사과를 해? 당신이란 인간한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무슨 이 집안에는 뻔뻔 유전자가 있나? 정말 기가 찬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웃겨서 막 더 승부욕이 오르네. 당신이랑도 끝이야. 평생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모시고 혼자 효도하면서 살아봐. 괜히 의료한테 대리효도 강요하지 말고. 아이고, 참 나 진짜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냐? 구두방 네 애비 뭐 볼 거 있다고 그래? 아, 됐어. 더 말하지 않고 그냥 깨끗이 이혼 도장 찍어. 그래, 재수씨 너무한다.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나도 이혼한 마당에 재수씨 뭐 볼 거 있다고 이혼을 안 해? 애들은 불쌍하다만 그래도 가족이 먼저지. 재수씨,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동안엔 좋게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대기 나가세요. 네, 알겠어요. 저도 이제 이꼴저꼴 안 보니까 훨씬 날아갈 것 같네요. 그렇게 전 이혼 선언을 했지만 시댁과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고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아빠는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못 살겠네요. 네 잘못이겠냐? 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지. 자, 너한테 줄 게 있어. 이게 뭐예요? 아빠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 안에는 억만금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게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자본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거야. 언젠가 너한테 꼭 필요할 줄 알았다. 됐어, 아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빠가 쓰셔야지. 그리고 그때 합의금 왜 찾았어? 이 돈으로 진작 합의금 하면 되지. 뺏어 쓰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돈을 뺏었어? 널 위한 돈이야. 내가 뭐 쓸 게 있냐? 네가 이제 장서방이랑 이혼하면 돈이 필요하겠지. 아빠는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통장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혼을 하려고 하니 시댁에서는 은근히 놀란 눈치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더라고요.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없을 줄 알았던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네가 어디 나만한 남자 만날 수나 있냐? 네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어? 평생을 공장에서 일만 하던 게 애들까지 데려가서 고생이나 안 시킬까 걱정이다. 그런 건 걱정 말고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나 챙겨.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찌나 저에게 욕을 하시던지 아직도 법원 앞에서 하시던 말이 잊혀지지 않네요. 없이 사는 거 그래도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해서 살았다니 시어머니 모시라고 하니까 이혼을 해? 너같이 인성 쓰레기 며느리는 없을 거다. 어머님, 큰아들 버린 첫째 며느리는 아직도 최고 며느리고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미운 정이라도 정인데 마지막까지 악담이네요. 내가 왜 너한테 좋은 말을 해? 그렇게 저희는 갈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 후 전 아빠가 주신 돈으로 작은 떡가게를 차렸는데 운이 좋아서 떡방은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네요. 같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옆 동네라 그런지 이 소문은 전 남편에게도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 날 떡방 손님으로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너 이러려고 나랑 이혼하자고 했냐? 알게 뭐야. 우리 이제 모르는 사이인데 떡이나 하나 사가려면 사가. 여기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우리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해. 그래? 하긴 거기 동네 사람들도 떡 사러 많이 오더라. 근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비아냥대던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인생 처음 저에게 꿇는 무릎이더라고요. 딱 한 번만 도와주라. 나 도저히 엄마랑 형이랑 못 살겠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매일 형만 찾아대지. 형은 매일 술만 퍼마시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도 모자라 지금 겨우고 메꾸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 받아주라. 당신은 결혼 생활하면서 내 편이 되어준 적은 있어? 단 한 번도 없었어. 심지어 어머님이랑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질책하고 어머님을 감쌌지. 그럼 당신을 내가 뭐가 불쌍하다고 받아주겠어?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애들 때문에 참고 산 거지? 나 애들 아니었으면 애초에 갈라섰을 거야. 그러니까 무릎 같은 거 꿇지 마. 그 애들 때문에 참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참아주면 안 돼? 나 진짜 갱생했어. 지난번에 너한테 손찌검한 것은 미안해. 내가 너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하는데 미안하다. 됐어. 이제 나한테 뭐 하나 뜯어갈 거 생기니까 하는 사과? 진심 1도 안 느껴져. 당신 애들 아빠라는 건 알겠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나 당신 그거 아니면 보고 싶지도 않아. 당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나 장사해야 하니까 나가줘. 싫다고 하는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남편은 애원하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런 저를 돌리기 쉽지 않았지만 남편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저를 찾아왔어요. 너 팔자 좋다? 아주 재주 좋아. 그럼요. 제가 누군데요. 그럼 제가 이혼하고 돈 때문에 쩔쩔 맬 줄 알았나요? 너 잘됐다. 그 돈 솔직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따로 비자금 만들어서 모아놓은 거 아니니? 그게 아니면 네가 어떻게 이런 가게를 차려? 진짜 생각하는 거 웃기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저희 아빠가 평생 구두 닦는다고 이런 돈 하나 못 모았을까 봐 그래요? 됐고, 할 얘기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재수씨,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온 거는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가족이었던 때도 있는데 혹시 제가 제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온 거예요. 그래도 그런 적은 남아있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배로 갚겠습니다. 우리 아들 얼마나 똑똑한 아들인 줄은 알고 있지? 네가 투자하면 진짜 넌 땡 잡은 거야. 그래도 예전 며느리로서 기회를 주는 것이니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투자해라.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 소금 좀 가져와요. 전 직원을 시켜 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소금을 한 대박 뿌려버렸고 전 남편은 서둘러 뛰어와서 그들을 제재했어요. 아, 진짜 왜 그래요? 저 이 사람이랑 재결합할 건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초치면 되겠어요? 형도 얼른 나가. 뭐 하는 짓이야? 그래, 재결합해. 그럼 이 떡방도 네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쿰도 야무져. 누가 재결합한대요. 됐고 당장들 나가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 남편 그리고 전 시숙을 쫓아내고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나가라고 하자 시댁에서는 그제서야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 혼비백산이었어요. 아니, 투자만 하라는데 뭘 그래? 또 소금 맞고 싶어요? 당장 나가요. 나 다신 어머님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직원들에 의해 끌려간 새 모자였고 남편은 그 후에도 저와 재결합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넘어올 것 같지 않았는지 포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일에만 열중했고 떡창업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통해 제 2의 인생도 열었어요. 제 떡집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떡집이 되었고 저희 큰딸이 제 사업을 물려받아 인터넷에서도 떡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있어요. 큰애가 결혼할 때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여전했고 잘 나가는 저를 보고 많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남편이었어요. 다 늙어서 뭘 혼자 살아. 그냥 합치면 되지. 안 그러냐?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이제 그만 버티고 다시 합치자. 웃기고 있네. 내가 미쳤다고 그 집구석에 또 들어가냐? 당신 형 아직도 놀고 있지. 어머님은 어떻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들 데리고 사니 좋겠지. 나 결혼식 아니면 당신 안 보니까 그렇게 알아. 넌 아주 살만한가 보다. 때깔도 좋고. 당연하지. 난 이혼하고 완전 팔자 폈어. 그러니까 당신도 열심히 살아. 늙은 노모의 백수영애, 나 진짜 힘들다. 애들한테 들었겠지만 네가 날 좀 어떻게 해줘야 돼. 솔직히 우리한테 자식이 있는데 남이 될 수 있어? 당연하지. 당신은 내가 가족이었던 적이 없잖아. 가족한테 그럴 순 없지. 난 아직도 당신이 나한테 했던 모진 행동들, 얘기들 안 잊혀져. 그러니까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애들 이혼부모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건 미안하지만 나 그렇게 멍청하게 안 살 거야. 그게 애들 위한 길이니까. 알겠어? 이혼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됐을 때 했던 말이었어요. 전 정말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직 50대는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지난 날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듯 후회 없는 삶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글을 써보네요. 청바지라고 아시나요? 청춘은 바로 지금. 못할 것 없는 지금 더 후회 없이 살아갈 테니 응원해주세요. 다들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